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 일반 국민한테도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외곽에 있는 임야와 농지를 맹지로 만들어버린 사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개발 제한 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곳이죠. 현 상태로 보존을 해서 도시 외곽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 제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 금지의 원칙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목은 임야인, 주변에 임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야와 농지들이 있는데 이 굵은 파란 선 오른쪽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왼쪽이 개발제한구역 밖입니다. 그런데 이 누런 곳이 택지개발지구의 끄트머리인데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제 이 택지개발 이 노란 외곽에는 전부 경관녹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녹지는, 공원녹지법에 의한 녹지는 시설녹지, 경관녹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빨간 화살표는 택지개발을 하기 전부터 이 사실상 농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해왔던 그런 사실상 농지인 것입니다. 사실상 도로인 건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택지개발지구 외곽에 있는 도로고요. 도로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경관녹지겠죠. 경관녹지이고, 그런데 이 택지개발을 하기 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안에 농림모험용 농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로조차도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개발제한구역 바로 오른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인데 진입로가 없는 겁니다. 경관녹지로 막았고 개발제한구역에 막혀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단순히 영농 외에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광역지자체가 하고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국토부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했죠.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진입로가 없어졌다, 농로가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해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원래 있었던 이 길은 이 부분만, 경관녹지 이 부분만 해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밖에 안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경관녹지가 해제돼서 통행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 개발제한구역을 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확포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해서, 이 길을 농로로 이용해서 오른쪽에 영농하거나 아니면 자연녹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맹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을 잘못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도록 돼 있거든요. 정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외곽에 경관녹지를 만들고 또 경관녹지를 다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여러 필지들의 농들이 전부 경관녹지에 막혀버리고 이 한 곳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맹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이나 주변의 위성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인근, 광역시 경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중소도시는 전부 21세기 들어오면서 다 해제가 됐고, 또 그 전후에도 이제 대형 공익사업을 하면서 해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사실은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길이 있어야 영농도 하고 영림도 하고 할 텐데, 또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단독주택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개발제한구역 밖은 말입니다. 개발제한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한쪽은 나머지는 전부 경관녹지로 둘러싸이고 현재 열려있는 통로는 경관녹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답답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수립이 잘못됐다라는 그 언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봐야 되겠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뭐 주택의 경우에는 뭐 이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원칙적으로 신축은 안 되는 겁니다. 증개축을 통해서 신축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농지조정이나 산지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공익사업인 경우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익사업을 할 때만 가능한 거고, 그 외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서 국토부가 각 지자체한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양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를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외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뭐 도로라든지 또는 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호 건물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토지 형질 변경을 영농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을 이제 보면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형질 변경 그래가지고 3호에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물론 필요 최소한을 허용하겠죠. 필요 최소한을. 그렇기 때문에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허가권자의 재량권입니다.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형질 변경목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자, 농로, 임도, 사도, 그러니까 영림을 위한 임도라든지 영농을 위한 농로, 또 특별한 경우에 사도를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은 이축을 위한 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허용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또는 핑계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로, 임도, 사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20명 이상 모여서 대표자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농로를 개설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적이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것이지만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그 택지개발하는 곳에는 제대로 개발을 해놓고 그 외곽에 경관녹지를 그냥 막 설치를 해가지고 기존의 통로를 다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영농, 영림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23조에 사유재산권이 있고, 또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면 수용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물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가지고 한계는 분명하게 있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접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으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은 법률로 할 수 있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한 보상에 우리의 진입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변을 맹지로 만들어 버렸다면 이것도 정당한 보상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근거는 헌법 23조에 의해서 122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22조에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한테도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또 국토계획도 만들고 도시계획도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제한과 의무를 이제 용도지역별로 다 두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헌법 122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조에 의해서 재산권의 행사를 수용할 때, 행사를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강제로 수용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정당을 보상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 헌법 37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대, 그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경관녹지로 해서 한번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경관녹지는 점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뚫어줄 수가 없으니, 밖에 있는, 그러니까 경관녹지로 인해서 맹지가 돼버린 그런 땅들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거기가 농지가 있었다면, 농로가 있었다면, 사실상 농로이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로이든 아니면 소규모 공공시설법에 의한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 내지는 사실상 농로가 있었다면 그 통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걸 건드려버리면, 건드려서 맹지를 만든다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다퉈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약칭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 7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그래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가 속하는 일단은 토지의 일부가 취득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서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자녀지에 통로, 도랑, 담장의 신설이 필요할 때는, 자녀지에 통로를 새로 만들거나 공사가 필요할 때는 그 공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업 시행자와 또 사업계획을 승인했던 기초지자체 그리고 시도지사에까지 가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9조에 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대지 등이니까 조성된 대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분묘, 농지까지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야나 농지도 원칙적으로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실수 단지, 중림 단지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편입되는 것으로 봐서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곳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령들을 우리는 잘 파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가청의 여러 부서, 이 사업을 택지개발 사업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그리고 내 임야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또 진입로를 관리하는, 또 그리고 택지 개발로 인해서 경관 녹지를 관리하는 공원 녹지과 이런 여러 부서들하고 가서 일일이 면담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1,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 민원을 통해서 지자체 감사부서를 통해서 국민권익위까지 우리는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때에 우리는 해당되는 법령이나 또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하는, 또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나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공무원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는 허가권자 내지는 지자체 장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어야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지자체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령 근거나 대법원 판례 등은 멤버십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진입로가 대형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